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초라한 할머니가 강북구청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분이 초라하고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남동 57층 펜트하우스. 저는 윤서희 69살입니다. 한솔푸드 그룹 회장이죠. 오늘 아침 딸 지아가 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길 거라고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34살 우리 딸은 저를 닮아서 한번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무슨 일이니?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일까? 재벌가 아들? 의사? 변호사? 누군데? 강민재요. 32살이고 강북구청 복지과에서 일해요. 공무원. 나쁘지 않네요. 안정적이잖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이 침묵. 불길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잡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죠. 뭐라고? 보육원 출신이에요. 하지만 엄마 민재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고 공무원 시험도 혼자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무엇보다 안 돼.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왜요? 우리 집안의 사위가 배경도 없는 사람이라니. 절대 안 돼.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엄마는 왜 맨날 배경, 집안 얘기만 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는 몰라. 뭘 몰라요? 엄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도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래서 더 알아요. 배경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야. 나처럼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내 말은 끝났어. 다른 사람 만나.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4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혁이 제 첫사랑이었죠. 24살 때 만난 남자. 그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를 떠났습니다. 재벌가로 시집을 갔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 결혼은 5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냉대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혼자 딸을 키우며 이를 악물고 일했죠. 그리고 지금 회장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할까요? 글쎄요. 외롭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준혁이 그때 당신을 선택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강민재라는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40년 전 제가 입었던 옷들 창고에 있죠? 네. 아, 네. 있습니다만. 가져오세요. 가장 낡은 걸로요.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를 20년 넘게 모신 분이니까 제가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눈치챘겠죠. 1시간 후 낡은 파카와 해진 바지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시장 갈 때 입던 옷이에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사람의 본성은 아무도 안 볼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강민재, 당신이 정말 우리 딸의 남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저는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서 지하철을 탔어요. 강북구청으로 향하면서 제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강북구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윤서희, 아니 지금은 그냥 초라한 할머니였죠. 낡은 파카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정말 아팠어요. 일부러 구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노인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복지과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힘들게 천천히.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요. 3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69살 몸으로 계단을 오르니 힘들더군요. 복지과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저기요.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설명도 더 이상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충 대하는 거였죠.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어요. 앞에 1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직원들이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강민재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계단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며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119 불러야 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구에서 일어나 쳐다보기만 했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119 부릅니다. 남자 직원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 손으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그때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주무관,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년 여성이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죠. 명찰에는 복지과장 이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119 먼저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재. 이 남자가 바로 우리 딸이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이 대기실에서 기다리신다고. 빨리 올라와. 하지만 이분이 빨리 오라고 했어. 다른 직원이 처리할 수 있잖아. 이정숙 과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강민재는 과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45년 전 준혁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너 각오해. 인사 발령 나도 몰라. 하지만 강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119입니다. 강북구청 3층 복지과입니다. 70대 남성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누가 봐도 익숙한 동작이었죠. 다른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강민재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노인의 입술을 적셔줬어요. 할아버지, 구급차 곧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집에 마누라가. 가족분께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민재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강북구청 복지과 강민재입니다. 남편분께서 구청에서 다치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원 이름도 알려주고 어떻게 가는지도 안내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강민재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들것에 실렸죠. 제가 병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민재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업무 시간이잖아. 이정숙 과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강민재는 과장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차 쓰겠습니다. 바로 지금요.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재는 노인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동해서였습니다. 저 남자, 진짜였어. 사람을 돕는 게 일이 아니라 본능인 사람. 상사의 명령보다 생명을 먼저 세우는 사람. 45년 전 제가 포기했던 준혁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행동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죠.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강북구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죠. 가방 속에는 일부러 구겨진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였어요. 글씨도 흐리게 써놓았고 여기저기 빠진 부분도 만들어뒀죠.
오늘은 인내심을 시험해 봐야지. 착한 척하기는 쉽습니다. 한두 번은요.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복직과에 도착했을 때 강민재가 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흰 셔츠, 네이비 넥타이.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일부러 강민재의 창구 번호로요. 20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3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강민재의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겹게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강민재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제가 앉기 편하도록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신청하려고요.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바닥에 몇 장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주울게요. 강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먼지가 묻었을 텐데도 실은 내색이 없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훑어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가 글씨가 좀 흐려서 읽기가 어렵네요. 옆 창구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슬쩍 쳐다봤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역시 그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제가 같이 써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어르신, 눈이 불편하세요? 네. 요즘 잘 안 보여서요. 그러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민재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돋보기였어요. 이거 쓰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돋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렌즈가 깨끗했어요. 자주 닦은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손글씨로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안내문이에요. 큰 글씨로 썼어요. 안내문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글씨로요. 1단계 이름과 주민번호 쓰기, 2단계 주소 쓰기, 3단계 가족관계 체크하기, 그림까지 그려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우와, 이거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어려워하셔서요. 제 가슴이 또 쿵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친절한 게 아니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어르신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 이런 걸 만들다니. 자, 그럼 천천히 같이 써볼까요? 첫 번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요. 거짓 이름이었습니다. 준비해온 가짜 신분증도 있었어요. 네, 박순자.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민재가 펜을 잡고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따라 쓸 수 있도록요. 저는 일부러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글씨가 비뚤비뚤했죠.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칸, 또 다음 칸. 강민재는 한 칸씩 함께 작성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벌써 3명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서류 반도 못 채웠죠. 어르신, 급하시면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쓰고 싶어요. 네, 그럼 천천히 하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재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과장 이정숙이 지나가다 멈췄어요. 강 주무관, 아직도 한 명 하고 있어?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빨리 좀 해. 점심시간 다 됐어.
과장이 떠났습니다. 강민재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를 향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하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일부러 느리게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드디어 서류가 다 작성됐습니다.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다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강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요. 근데 선생님,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점심도 못 드시고. 아닙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강민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한 군데만 더 체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이 바닥으로 굴러갔죠. 아이고. 허리를 숙이려는데 강민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울게요. 어르신은 그대로 계세요. 펜을 주워서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이 여기서 멀어요? 네. 버스 타고 1시간 걸려요. 그럼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방문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방문 서비스도 하거든요.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서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는 거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여기 제 명함이에요. 강민재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강민재 주무관 방문 서비스 가능,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자기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줬어요. 어르신,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는 손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강민재는 제가 일어나는 걸 도와줬어요. 가방도 들어줬고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구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눈시울은 뜨거웠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봤죠.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어요. 급하게 쓴 티가 났죠. 하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1시간 넘게 한 명한테만 매달려도 짜증 한 번 안 냈어요. 점심시간 넘어가도 과장한테 지적받아도 끝까지 웃으면서 도와줬죠. 그것도 처음 보는 가난한 할머니한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해.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았으니까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강북구청에 VIP 방문 예정이라고 통보해줘. 시의회 예산위원장 명의로. 네. 회장님, 그건 내가 직접 갈 거야. 하지만 구청에선 예산위원장이 온다고만 알면 돼.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강북구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비서 2명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30분 전에 먼저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시의회 예산위원장님이 오늘 10시 30분에 방문하십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복지과장 이정숙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 오늘 예산위원장님 오신다. 절대 실수 없게 회의실 준비하고 자료 점검하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시 20분. 저는 구청 로비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초라한 할머니 모습으로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강민재의 창구 번호로 대기석에 앉았죠. 10시 25분. 과장이 복지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요. 42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강민재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애인 등록 문의하려고요. 서류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주무관,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예산위원장님 거의 도착하셨어. 강민재가 과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망설임이 눈에 보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담 중입니다. 상담은 김 주무관한테 넘겨. 빨리. 하지만 이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예산위원장님이 더 중요하지. 빨리 안 와? 로비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죠. 강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과장을 똑바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역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저는 지금 이 어르신과의 상담을 먼저 끝내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 없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죠. 이 어르신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 예산보다 중요해? 우리 복지과 예산이 삭감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도 똑같이 중요한 우리 구민이십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강민재, 너 오늘 끝났어. 각오해. 인사발령 확정이야. 알겠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계속하시죠.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다음에 올게요. 가보세요. 아닙니다, 어르신. 제 일은 어르신을 돕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예산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비서실장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예산위원장님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전해드립니다. 네, 취소요? 과장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갑자기 왜요?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시겠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과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허탈한 표정이었죠.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네요. 어르신, 이제 편하게 상담하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강민재는 끝까지 친절했어요. 아까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상담이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구청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벤치에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45년 전 준혁이도 이랬어요. 회사 사장이 저와 헤어지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죠. 그리고 잘렸습니다. 서희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원칙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내 원칙이야. 하지만 저는 그를 떠났어요. 그가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민재도 똑같았습니다. 인사발령을 각오하면서도 원칙을 지켰어요.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토요일 저녁, 시간 있니? 네. 갑자기요? 민재 씨랑 같이 한남동 레스토랑으로 와. 내가 예약해 놓을게. 엄마, 설마.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다. 제대로 만나고 싶어. 전화 너머로 지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준혁아, 봤어? 우리 딸이 너 같은 사람을 찾았어.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검은색 벤츠가 강북구청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죠. 저 윤서희였습니다. 이번엔 변장이 아니었어요. 크림색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명품 가방.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죠. 비서 2명이 뒤따랐습니다. 구청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비서까지 데리고. 뭔가 큰 사람 같은데?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한솔푸드 그룹 회장 윤서희입니다. 젊은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복지과장 이정숙이 뛰어내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회장님, 어쩐 일로? 잠깐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정숙이 안내한 곳은 소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죠. 회장님, 무슨 일로? 앉으시죠.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은 긴장한 채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솔푸드가 이 구청에 매년 얼마를 후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연간 15억 원입니다. 복지사업, 노인 지원, 아동급식. 이정숙이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그 후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파카를 입은 제 모습이었죠.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회장님이십니까? 네. 지난 3주 동안 저는 이 모습으로 복지과를 3번 방문했습니다. 네. 이정숙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어요. 첫 번째는 노인이 계단에서 쓰러진 날. 두 번째는 서류 작성하러 간 날. 세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설마 그때 그 할머니가 저였습니다. 순간 이정숙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르게 대하셨겠죠? 친절하게, 극진하게.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강민재 주무관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초라한 할머니로만 봤죠.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친절했어요. VIP보다 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면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원칙이 예산보다 중요해. 인사발령 각오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강민재 주무관에게 사과하세요. 복직과 전 직원 앞에서요. 네. 그가 원칙을 지킨 게 옳았다고 인정하세요. 공개적으로요. 하지만 그건 제 체면이요? 저는 이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과장님의 체면과 그 젊은이의 미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강민재 주무관한테 불이익이 가면 저한테 즉시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구청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이 구청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 젊은이의 보호자예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지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강민재가 보였습니다.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죠.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사진 찍어두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강민재는 여전히 웃으며 어르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그가 본 할머니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토요일이면 알게 되겠지. 구청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레스토랑 예약 완료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한남동 라메종입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했죠? 네. 가장 조용한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 지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토요일 7시, 한남동 라메종. 민재 씨와 함께 오렴. 정장 차림으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떨려요. 민재 오빠한테 어떻게 말하죠? 그냥 우리 엄마가 만나고 싶대 라고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45년 전 준혁과 헤어진 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거야. 집에 도착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20대의 준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딸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났어. 착하고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겁이 많아서, 현실이 무서워서.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 딸의 사랑은 내가 지킬 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요. 고마워. 그때 날 사랑해줘서.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할 게 많았어요. 강민재에 대해 더 알아야 했죠.
그의 과거, 그가 왜 공무원이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재 주무관에 대해 조사해줘. 학력, 경력, 인사기록. 하지만 조심스럽게 본인이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읽었어요. 마이너스 보육원 출신, 마이너스 장학금으로 지방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마이너스 대학 시절 4년 내내 복지관 자원봉사, 마이너스 공무원 시험 독학으로 합격, 마이너스 구청 근무 5년차, 마이너스 인사평가 최우수, 마이너스 민원인 만족도 1위, 마이너스 징계 기록 없음. 마지막 페이지에 동료 평가가 있었어요. 강민재는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퇴근 후에도 어르신들 전화를 받고 주말에 집 방문도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항상 웃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성자야.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따뜻함을 몰랐던 사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 지아는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치 반지였어요. 대대로 며느리에게 주는 갑오였죠.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에게 줄 겁니다. 토요일 잘 부탁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강북구청 복지과 전체 회의실. 강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전체 직원 소집이 걸렸거든요. 무슨 일이지? 또 나 때문인가? 지난주 금요일 일이 떠올랐어요. VIP보다 어르신을 선택했던 일 말이죠. 과장님은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끝났어. 인사 발령이 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복지과 직원 20명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웅성거렸죠. 왜 갑자기 회의래? 과장님 표정 좀 봐. 심각해 보여. 과장 이정숙이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강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나야. 해고 통보인가? 하지만 과장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강민재 주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강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VIP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보다 그분을 우선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 주무관은 거절했습니다. 민원인이 먼저라고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화를 냈습니다. 인사 발령을 운운하며 협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강민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강민재 주무관이 옳았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구민을 섬기는 사람이죠. VIP도 구민이고 복지과를 찾아온 어르신도 구민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정숙이 강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강 주무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세요. 강민재는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죠? 과장이 그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칙을 지킨 게 옳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강민재는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과장님, 고개 드세요. 아닙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과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당신은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강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민재야, 대단하다. 과장님이 사과하는 거 처음 봤어. 너 뭔가 있구나.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사실 이상했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아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토요일 저녁 시간 있어요? 토요일? 왜? 우리 엄마가 오빠 만나고 싶대요. 강민재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님이 나를, 네,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으시대요. 한남동 레스토랑에서요. 지아야. 그게 오빠 엄마가 마음 바꾸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고마워요,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솔푸드 그룹 회장님을 만난다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재벌 회장님이 보육원 출신 말단 공무원을 어떻게 볼까요?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잘 보여야 해. 꼭. 그날 저녁 강민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한 벌 있었어요. 졸업식 때 입었던 거였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다림질을 했어요. 구두도 닦았고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강민재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흰 셔츠, 네이비 넥타이, 검은 정장.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냈어요. 한 번 더 닦았죠. 오후 5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자.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한남동. 저 윤서희는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꽃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백합으로 바꿔주세요. 네, 회장님. 와인은 부르고뉴 2015년산으로 준비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을 적절히 섞은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했죠. 대화하기 좋은 공간이었어요. 좋아요. 7시까지 모든 준비 완료하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이걸 건네줄 수 있을까? 떨렸습니다. 저도요. 45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기회였으니까요. 오후 6시 30분. 딸 지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출발했어요. 응. 조심히 와. 엄마, 민재 오빠 엄청 떨고 있어요. 그래. 네. 근데요, 엄마. 왜?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미안하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죠. 오늘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엄마였어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준혁아, 지켜봐줘. 내가 잘하는지. 오후 6시 50분. 강민재와 지아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회장님 예약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걸었어요. 강민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지아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엄마는 좋은 분이에요. 응, 알아. 프라이빗 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크림색 드레스, 진주 목걸이,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강민재는 멈칫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지난주 복지과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윤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재는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깊게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강민재입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서희가 한쪽, 지아와 강민재가 맞은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재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쥐었죠. 민재 씨. 윤서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 편하게 불러도 돼요.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지아 엄마로 온 거니까요. 네. 민재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윤서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지과에 초라한 할머니가 방문했었죠? 강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때 VIP가 오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민재 씨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거절했죠. 그건 왜 거절했나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먼저 오셨으니까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VIP보다요? 네. 누구든 우리 구청을 찾아오신 분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윤서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네. 무슨? 윤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할머니 사진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였어요. 지난 3주 동안 변장하고 복지과를 3번 방문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아챘어요. 그 눈빛. 지금 앞에 앉은 회장님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민재 씨를 시험하려고요. 윤서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첫 번째 방문 때 노인이 계단에서 쓰러졌죠. 민재 씨는 망설임 없이 도왔어요. 과장님이 불러도 업무 시간이어도 그 사람을 먼저 살렸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서류 작성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느리게 힘들게 썼죠.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짜증 한 번 안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도 끝까지 웃으며 도와줬어요. 지아가 강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VIP와 평범한 할머니 중 선택하는 거였죠. 그때 VIP는 없었어요.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민재 씨를 시험하려고요.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 씨는 3번 모두 옳은 선택을 했어요.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을 선택했죠. 윤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첫사랑이었죠. 이름은 준혁.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착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민재 씨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사장이 저와 헤어지라고 했을 때 거절했죠. 그리고 잘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떠났어요. 겁이 많았거든요. 가난이 무서웠고 현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죠.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이혼했고 혼자 지아를 키웠습니다. 사업을 했고 회장이 됐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아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민재 씨 이야기를 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공무원이라고. 저는 반대했죠. 또 가난이 무서웠으니까요. 어머니. 하지만 지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민재 씨가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요. 윤서희는 강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민재 씨는 제가 45년 전에 놓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민재 씨.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윤서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가보예요. 대대로 며느리에게 주는 비치 반지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초록빛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에게 주려고 합니다. 회장님, 저는 받아주세요. 민재 씨는 자격이 있어요.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고 가진 것도 없고. 민재 씨. 윤서희가 강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 씨는 가진 게 많아요. 따뜻한 마음, 올바른 원칙,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지아가 그를 꼭 껴안았어요. 윤서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봤어? 우리 딸은 행복할 거야. 이번엔 내가 지킬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난 때문에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식사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요. 네, 어머님. 강민재가 처음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서희는 활짝 웃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죠. 민재 씨, 혹시 과장님이 사과하던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구청에 갔었어요. 진짜 모습으로요. 네. 과장님한테 진실을 밝히고 민재 씨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했죠. 강민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재 씨한테 불이익이 가면 제가 직접 구청장님과 이야기하겠다고요. 회장님, 어머님, 민재 씨는 제 사위예요. 당연히 지켜야죠. 지아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윤서희는 신부 대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 지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로요.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베일을 정리해 주었죠. 긴장돼요? 아니요.
행복해요. 지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재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내가 엄마를 설득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아야, 행복하렴. 엄마가 못했던 그 행복을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이제는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어머님, 민재 씨 아니, 이제 민재라고 불러도 되지? 네, 어머님. 강민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아를 잘 부탁해요. 우리 딸은 강해 보이지만 약한 아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지킬게요. 강민재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민재. 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강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동료들이 왔어요. 과장 이정숙도 왔죠. 복지과 직원들도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왔어요. 강민재를 키워준 분들이었죠. 민재야, 축하해. 선생님 오셨어요. 강민재가 달려가 선생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다니. 선생님이 더 행복하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지아는 잘 선택했어.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강민재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함께요. 부모님이 안 계신 강민재를 위해 원장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지아가 입장했어요. 제 팔짱을 끼고요. 엄마, 천천히 가요. 응. 함께 걸었습니다. 버질로들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저는 앞만 봤습니다. 강민재가 서 있었어요. 지아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아를 강민재에게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앉아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준혁아, 보고 있어? 우리 딸이 행복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사람을 만났어.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너와 똑같은 사람.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구청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재가 우리 팀 최고예요. 부럽습니다.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시험했답니다. 3번이나요? 네.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요. 긴 이야기거든요. 과장 이정숙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오셨네요. 민재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저보다 낫죠? 알아요. 그래서 사위로 삼은 거예요.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도 사과하셨잖아요. 이제 민재를 잘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났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준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지아가 결혼했어. 정말 아름다웠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착하고, 너처럼 원칙을 지키고, 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준혁아. 45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해서, 겁이 많아서, 가난이 무서워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 딸의 사랑은 내가 지켰어. 가난하다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가진 게 없다고 반대하지 않았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알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더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게 진짜 부자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아, 고마워. 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사랑.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었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편안해. 후회를 내려놓았어.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요. 3개월 후, 강민재는 여전히 구청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지과 팀장이 되었죠. 지아는 회사를 다녔고요. 두 사람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 집에서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민재. 지아야, 너도 더 먹어. 네, 엄마.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이제 3개월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아야, 민재. 달려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님,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거 환영하세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될 거야. 세 사람은 웃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들었어? 우리 지아가 엄마 된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손자 손녀가 생기는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준혁아. 언제나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편안해.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해, 서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69세 한솔푸드 그룹 회장. 45년의 후회를 딛고 딸의 행복을 지켜낸 여자. 그리고 이제 곧 할머니가 될 여자. 인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기 내어 선택하고 과거를 용서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행복이 오고 있었습니다.